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4부 음악치료 모델 제14장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정신분석적 음악치료는 이론과 실제에서 오늘날 심층 심리학이라 불리는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음악치료라 하겠다. 음악치료는 타 분야에 비해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분야로 관련 분야, 특히 기존의 심리치료에 다양한 이론을 수용하며 발전해왔다. 심리치료 분야는 넓은 의미에서 행동주의적 접근법과 정신역동적 접근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신역동적 음악치료 중에서도 특히 정신분석적 음악치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행동주의적 음악치료가 학습 이론과 파블로브의 조건화 이론을 토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음악적 방법을 통해 강화, 수정 및 보완해가는 방법을 지향한다면, 정신분석적 혹은 정신역동적 접근법은 그와 정반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내면 세계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적 동기에 주목하고 음악을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정신분석적 접근법에서는 항상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성을 매우 중시하는데, 음악을 치료적 관계성을 발전시키고 치료적 변화를 가져오는 매체로 여긴다. 이때 치료사는 각 임상 상황에 알맞은 숙련되고 창의적인 음악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며,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음악적 경험은 곧 치료적 목표의 축으로 이어진다. 정신분석적 음악치료에서 음악은 주로 즉흥 연주가 사용되는데, 특히 자유 즉흥 연주가 주 역할을 한다. 영국 전문음악치료사 협회는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고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음악치료사의 자질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감적적으로 정신분석적 접근법의 핵심인 치료적 관계성, 특히 전이와 역전이 현상을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체로 이와 같은 접근법을 혐의로는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광의로는 정신역동적 음악치료 또는 음악심리치료라고 부른다. 유럽에서는 대체로 정신역동적 음악치료와 정신분석적 음악치료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 미국에서는 음악심리치료란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용어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정신분석이란 심리적 과정, 특히 과거의 경험과 무의식적 측면을 탐색하고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하며, 정신역동이란 인간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힘들이 작용하는 유동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브루샤는 정신역동 치료의 전통에서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치료의 역동이 전이와 역전이의 역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치료적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유동적 마음의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가가 정신역동 치료의 핵심이라고 하고 있다. 위그람 페더센과 본데는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 삶에서 나타나는 총체적 경험에 더 큰 의미를 두는 현대 정신분석의 경향을 볼 때, 음악치료 임상에서 전이와 역전이의 역동성이 명료하게 다루어지고 표현된다면 정신분석적 음악치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명확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정신분석은 협의의 의미로, 정신역동은 심층 심리의 영향을 받은 심리치료 기법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브루샤는 음악 심리치료를 음악과 언어 개입의 정도를 기준 삼아 다음과 같이 4가지 접근법으로 나누고 있다. 심리치료로서의 음악은 언어의 사용 없이 주로 음악을 통해 치료적 접근을 해나간다. 음악 중심의 심리치료는 음악을 통해 치료 과정을 끌어가며 언어 개입이 음악 경험을 이끌고 해석하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심리치료에서의 음악은 치료 과정의 언어와 음악이 그때그때 치료적 필요성과 적합성에 따라 적절히 사용되고, 이때 음악은 치료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언어는 개인의 자기 이해와 성찰을 돕는 매체로 사용된다. 음악을 사용하는 언어 심리 치료의 치료적 접근과 과정은 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음악은 언어 과정을 돕는 매체로 사용된다. 음악과 언어의 관계는 항상 정신분석적 음악 치료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져 왔다. 고전적 의미의 정신분석적 개입은 언어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에 심리치료에서의 음악과 음악을 사용하는 언어 심리치료 기법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임상에서 음악과 언어가 어떤 수준으로 치료 과정에 개입되는가는 클라이언트의 병리와 상태, 필요성 및 치료사의 치료 철학과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음악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보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어떤 개입을 더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음악과 언어 개입의 정도가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음악 심리 치료와 정신역동적 음악 치료란 용어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용어 자체는 의미상 미묘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음악 심리 치료라 하면 음악을 사용하는 심리 치료란 뜻이 되며, 정신역동적 혹은 정신분석적 음악 치료라 하면 정신역동 또는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음악 치료란 뜻이 된다. 즉, 이들 용어는 치료의 주체가 무엇인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은 음악 치료를 다룰 것이다. 1. 정신분석적 접근법. 1. 고전적 정신분석의 주요 이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인간의 이상 행동이 심리적 원인에 있을 수 있다고 밝힌 최초의 체계적 이론이며, 대화 치료의 장을 열어 그 후에 발전한 다양한 심리치료와 상담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신분석과 그 영향을 받은 심리치료 및 상담 기법은 발견적 학문으로 이론과 실제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발전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로이드 자신도 개별 정신분석 사례를 통해 자신의 주요 이론을 확립, 수정해 나갔으며, 자신의 이론을 인간 심리의 불변의 법칙이라 보지는 않았다. 그의 정신분석은 그 후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의 근간이 되는데, 그를 통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융의 분석 심리와 아들러의 개인 심리 학파가 나왔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 중에 멜라니 클레인과 안나 프로이드가 아동 정신분석을 발전시켰고, 이것은 놀이치료로 이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폴케스와 비온이 집단 심리치료를 발전시켰다. 즉, 이후에는 가족치료, 결혼치료, 사회집단치료 등과 더불어 음악, 미술, 무용, 연극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치료가 발전했고, 미국의 로저스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인간 중심 치료를 발전시켰다. 여기에서 미처 언급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학파와 기법들도 광의로는 프로이드가 창시한 정신분석의 계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그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오랜 세월 많은 수정을 거쳤기 때문에 짧은 지면에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의 주요 이론, 특히 인간의 심리 구조, 방어 기제, 갈등과 불안, 전이와 역전이 등의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모든 정신분석적 기법에 해당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에는 반드시 원인과 목적이 있으며 무의식적 동기가 인간 행동을 유발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는 무의식적 동기를 본능적 성추동과 공격 추동이라 보았는데, 이러한 본능적 추동은 인간의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했다. 그는 신경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호소하는 문제, 즉 신체적 증상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정신적 갈등에서 기인함에 알게 되었다. 따라서 분석 작업을 통한 자기 이해와 성찰은 곧 증상의 제거와 본질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임상 경험을 근거로 인간의 마음이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의 층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고, 곧 인간의 정신 구조가 본질적으로 본능과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원초화와 현실 원칙에 따라 본능을 길들이고 통제하려고 하는 자아, 부모와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도덕성과 관습, 양심, 이상, 가치관 등을 추구하려는 초자아의 갈등 구조화에 있다고 보았다. 프로이드는 개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아, 원초와 초자아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세 요소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 쉽고, 어느 한 요소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인간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고전적 의미의 정신분석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와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무의식적 갈등이나 문제, 방어 기제 등을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현상 기법이나 꿈의 분석, 실언이나 망각 등을 언어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고전적 정신분석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분석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투사할 수 있도록 치료사가 텅 빈 스크린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클라이언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 인물이나 그들과의 관계성, 생각, 감정, 환상 등을 투사하게 된다. 치료적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을 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치료사의 심리적, 신체적 반응을 역전이라고 한다. 초기 프로이드는 전이와 역전이를 치료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하였는데,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치료사가 잘 사용해야 할 치료적 도구이자 피할 수 없는 임상 현상으로 여겨진다. 정신분석은 기본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는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정신분석은 관계성 중심의 치료이며 치료사의 관계성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찾아가게 된다. 즉 분석을 통해 자신도 모르던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자기의 복합적인 동기와 소망을 마주해 낯설고 두려운 나의 모습을 깊은 통찰과 지혜로 수용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나로 통합해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신분석적 치료사의 훈련 과정에는 자기분석 과정이 필수이며 치료사는 자기분석을 받는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위치에서 자신을 경험하고 배움으로써 자신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쌓게 된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프로이드는 전 생애를 거쳐 그의 이론을 수정 보완했었고 그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하지만 프로이드가 인간의 생에 미치는 무의식의 영향에 대해 밝힌 점과 정신적 요인이 신체적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의학 모델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화 치료의 장을 연 점, 치료적 관계성 규명, 즉 전이와 역전이의 현상을 발견하고 치료에 이용했다는 점은 오늘날까지 부인할 수 없는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2. 현대 정신분석의 주요 이론, 대상관계 이론에서 발달학적 정신분석까지. 현대 정신분석에는 이미 수많은 학파와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음악치료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이론만을 선정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은 내적, 외적 관계성 안에서 이해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정신분석에서 대상관계란 실제적 관계와는 구별된다. 인간은 주요 대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달과 성장을 하게 된다. 여기서 투사와 내재화의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통해 개인은 현실의 경험과 상상의 내용을 내재화하여 심리적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표상은 발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부분적으로 억압되어 무의식에 남아있게 되며 전이현상을 유발하는 주 요인이 된다고 한다. 고전적 정신분석과 대상관계 이론의 바탕을 둔 정신분석의 차이는 치료의 초점이 개인의 무의식적 갈등에서 대상관계로 옮겨갔다는 데 있다. 대상관계 이론은 크게 영국 학파와 미국 학파로 나뉘는데 영국 학파는 다시 멜라닌 클레인 학파, 안나 프로이드 학파, 중간 학파로 나뉜다. 클레인이 소개한 투사 동일시 이론은 대상관계론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현대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전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비유는 아기와 어머니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투사 동일시를 설명한다. 아기가 죽을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 울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한다. 이때 어머니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는 어머니이면 그 불안과 공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음 아기가 재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돌려준다고 한다. 그러면 아기는 자신이 소화해낼 수 없던 투사했던 감정을 다시 재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그러한 감정을 자신이 스스로 소화해낼 수 있게 된다. 이때 어머니가 하는 역할을 위니코트는 안아주기, 비오는 담아두기라 했다. 특히 음악치료에서는 음악 자체와 치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위그람은 그의 저서, 즉흥 연주에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이러한 치료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안아주기와 담아주기는 흡사한 개념으로 대다수의 치료사들은 동의어처럼 사용한다. 이 개념은 다른 접근법에까지 널리 알려져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 학파의 경우 말러와 술비만 등의 학자들이 있다. 말러의 경우 인간의 육체적 탄생과 정신적 탄생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치료가 건강한 형태의 분리와 개별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술리반은 현대 대인관계 정신분석의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음악치료에서도 분리와 개별화, 대인관계 등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임상에서 음악치료사들은 언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니엘 스턴은 실험 심리와 정신분석의 지류인 모와 직접 관찰에 근거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신분석의 일부 발달 이론의 오류를 시정하면서 정신분석과 유아발달 심리학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발달학적 정신분석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한다. 스탠의 이론은 모와 양자 모델을 바탕으로 한 상호 주관성과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론이다. 고전적 정신분석의 일반 개념이 한 사람 심리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이것은 두 사람 심리학의 특성을 띠고 있다 하겠다. 즉 생애 초기 상호작용 형태와 관계성, 자아 정체감 형성의 과정에 집중하며 특히 언어 발달 이전의 아기가 어떻게 주변 세상에 대한 비언어적 지식을 습득하는지를 다룬다.
스턴은 건강한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음악적 분야로 명했다.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경우 이들은 같은 조성, 리듬 패턴, 박자, 종지의 사용 등을 하는 것이 관찰되며 서로에게 알맞게 조율하며 즉흥적으로 상호작용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이 아이의 자아 정체감의 변화를 가져오며 아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한 무건의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스턴은 이러한 발달학적 관점을 비분석적 측면의 심리치료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인간 생의 근원적인 상호작용과 관계성의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적 개입의 패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음악 치료는 특히 비언어적 매체를 주로 사용하므로 인간의 근원적 관계성 및 상호작용과 깊은 연관을 가지며 비언어적, 내면적 경험의 층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신분석적 음악치료에서는 특히 어머니와 아기의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음악적, 즉흥 연주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모아 양자 모델을 치료 모델로 삼는다. 스탄의 영향을 받은 심리치료나 음악치료의 목표는 개인이 가지는 역기능적인 관계성의 패턴을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유아발달 신경학자들은 이러한 대인관계가 아동의 뇌 기능과 뇌의 구조적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즉 인간이 생애 초기에 어떤 의사소통을 경험했으며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가가 신경학적 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생애 초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경험의 원형이 된다고 하는 대상관계 이론과 맥을 함께한다. 알바레즈와 숄 등은 발달학적 정신분석을 신경학 이론과 접목시킨 현대 정신분석가들이다. 발달학적 정신분석은 아기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개입하는 어머니와 같은 고전적 정신분석의 중립적 입장을 지향하고 치료사의 적극적 개입과 활동성을 장려한다. 알바레즈는 특히 자폐증 환자와 같이 동기 유발과 관계성 형성이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할 때는 치료사가 긴급성을 가지고 환자의 주의력과 생기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발달 장애인들과 일하는 상당수의 치료사들은 이러한 알바레즈의 발달학적 정신분석 기법에 공감하고 고무되어 알바레즈 학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정신분석적 음악치료와 발달학적 정신분석은 유사점이 많으며 최근에는 긴밀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예술심리치료와 창의적 활동의 의미.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예술가는 창작 활동을 통해 환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고 작품을 통해 자신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타인과 소통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적 행위가 인간의 무의식적 표현이라고 함으로써 예술 심리치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창조적 활동이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했다. 김진숙은 예술 심리치료에서 치료의 의미가 창작 활동을 통하여 그 증상이 경감되도록 돌보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 예술 심리치료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우선 다양한 예술 분야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 각자의 분야 안에서도 다양한 접근법과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여기서는 예술 심리치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이 어떻게 심리 이론과 연결되고 개인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볼 것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사고를 1차적 과정과 2차적 과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상당수의 예술 심리치료사들은 예술의 창의적 활동을 통해 무의식적 과정인 1차적 과정이 어떻게 2차적 과정으로 변환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위니코트가 말한 중간 현상을 창의적 활동이 생성되는 곳으로 볼 뿐 아니라 그것의 치유적 의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잔 랑헨베르그와 레빈지 등 상당수의 정신분석적 음악치료사들도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만들어가는 즉흥 연주의 창의적 과정과 임상현상을 위니코트의 논리와 중간현상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다루고 있다. 음악치료사 에스체는 창의적 활동을 표방하는 자유즉흥 연주가 제3의 사고 과정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한다. 제3의 사고 과정이란 프로이드의 1차와 2차적 과정처럼 분리된 정신 세계관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창의적 과정은 우리의 자아의 경계를 자유롭게 확장시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억압된 감정, 과거의 기억, 꿈, 현실을 연결시켜 새로운 자아로의 통합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4. 정신분석적 음악치료의 배경 및 역사. 음악치료의 정신역동적 혹은 정신분석적 사조를 이끌어간 나라는 영국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로 영국의 줄리엣 알빈과 메리 프리스트리가 있다.
알빈은 1950년에서 1980년대의 즉흥 음악 치료의 기반을 확립한 선구자였다. 그녀는 파블로 카살의 제자로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첼로 연주자이자 음악 치료사였으며 음악의 치료적 효과를 굳게 믿고 있었다. 알빈은 음악이 인간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힘이 있으므로 프로이드의 분석 이론이 음악 치료의 발달 단계를 지지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음악은 인간의 창조물이고 인간은 자신의 창조한 음악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음악을 자유로운 표현의 장으로 보았으며 어떤 음악적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연주할 때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의 성격과 존재, 그 사람의 문제까지도 그대로 반영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치료 과정이나 결과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음악적 관계성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1960년대 이와 같은 방식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정통적으로 기존에 작곡된 곡을 작곡하는 행동수정주의가 주로 사용되었고 로돌프 라빈스의 창조적 음악 치료가 비슷했으나 그들의 접근법도 좀 더 정통적이고 구조적인 작곡과 즉흥 연주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프레슬리는 알빈의 제자로 알빈의 정신분석적 접근과 자유즉흥 연주 기법을 심도 깊게 발전시켜 분석적 음악 치료를 창시한 선각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 융, 클레인 등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적 음악치료의 치료 이론을 정립했다. 분석적 음악치료는 영국보다는 타 유럽 국가에서 더 활발히 성장하고 적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는 알빈이 정신분석 이론을 음악치료에 접목시킨 후 이러한 접근법이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또한 정신분석이 자기 성찰과 근원적인 인간 이해의 수단으로 여겨져 음악치료에 입문하기 전부터 정신분석을 경험해 본 음악치료사들도 있었고 정신분석가에게서 임상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임상현상을 정신분석적 원리에 근거해 해석하고 다루는 기법은 영국 음악치료사들에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으며 분석적 음악치료는 그들에게 정신분석적 음악치료 중 하나였을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미와 유럽에서 정신역동적 접근법 전반에 대한 프레슬리의 공헌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브루샤와 에스체는 그들의 저서 프레슬리에게 헌정하면서 정신역동적 음악치료에 큰 영향을 미친 그녀의 선구자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현재 유럽과 북미의 많은 음악치료사와 음악치료학과 교수들은 알빈과 프레슬리의 치료 모델의 뒤를 이어 그들이 접근법을 더욱 발전시켜 교육과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5. 주요 정신분석 개념과 음악의 관계. 정신분석적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즉, 치료 상황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주목하고 그것을 기존의 정신분석 이론과 연결시켜 개인의 심리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다. 1. 정신구조와 음악의 관계. 알빈은 음악이 인간의 정신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그녀는 음악이 인간의 본능과 잠재의 욕구를 일깨우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표현 가능케 하며 자아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감정을 표현하거나 승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했다. 즉 음악을 임상에서 잘 활용할 경우 프로이드가 주장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균형 있는 공존을 도울 수 있다고 여겼다. 프레슬리는 자아 강화를 위한 테크닉을 그의 저서에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2. 음악과 언어의 관계. 무의식의 의식화. 프레슬리는 음악적 표현은 의식적일 수도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음악은 무의식을 자극하여 밖으로 표출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인식하고 잊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가 일시적으로 무의식에서 올라와 음악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이때 음악적 표현은 원초아에게는 일시적 긴장 해소와 해방감을 주지만 자아에게는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 즉 연주 후의 대화를 통해 무의식의 문제들을 의식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식의 명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는 다시 무의식 차원으로 돌아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 특히 이 단계는 음악의 상징적 상태에서 좀 더 심층적 자기 이해와 성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청소년 및 성인 정신과에서 기능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주로 언어 능력과 변화의 욕구가 있는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된다. 3. 투사와 내재화. 음악은 우리가 자신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험을 통해 내재화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음악을 치료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즉흥적으로 만들어갈 경우 투사와 내재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치료사의 음악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소화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부분을 안아주고 담아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그람은 안아주기를 클라이언트의 음악이 방향성과 중심 없이 간헐적이며 흔들릴 때 리듬 배경이나 조성 배경을 통해 음악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 했고, 담아주기의 경우 클라이언트가 매우 혼란스럽고 과장되게 연주할 때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강도로 자신감 있게 연주하는 것이라 정의했다. 프리스트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는데, 대상관계 이론에 입각한 치료 개념을 음악치료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는가는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 4. 상호 주관성과 음악. 정신분석적 음악 치료는 즉흥 연주를 주 치료 매개체로 사용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호 주관성의 원형은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와 치료사가 서로의 음악적 표현을 조율하며 맞추어가는 즉흥 연주의 경험은 비언어적인 경험의 층을 넓히고 새로운 자아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브루샤는 음악 경험이 치료의 주체가 되는 음악 심리 치료를 전환적 음악 심리 치료라 정의하고 있다.